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성공 신화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요.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스토리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이번엔 성공 신화로 포장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속에선 망해가고 있었던 프랜차이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벌집 삼겹살입니다. 벌집 삼겹살은 갈갈이 패밀리 느끼남으로 많이 알려진 개그맨 이승환이 만든 브랜드인데요. 물론 3인방 중 가장 인지도는 떨어졌지만 나이트클럽 사회와 CF로 큰 돈을 벌었고 스스로를 개그계 1인자가 될 제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도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유아용 셋톱박스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다시 시작하여 벌집 삼겹살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전국의 삼겹살집을 다니면서 맛을 비교하였고 삼겹살에 칼집을 내는 시도를 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칼집뿐만 아니라 와인과 매실을 이용해 숙성을 시킨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줬고 5,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자체 개발한 양파 초절임을 제공하는 등 당시 벌집 삼겹살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이 지금 많은 고깃집에서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2005년 1호점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매출 250억 원에 가맹점 320개를 열고 일본에도 진출하는 등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과 관공서에서는 이승환을 초청해 강연을 하고 책도 내는 등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이때 이승환은 내 능력이면 삼성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세컨드 브랜드인 독일 걸육의 미슐랭 치즈 등갈비까지 만드는 등 점점 사업을 확장해갔고 2012년에는 건설 시행사까지 창업하며 여러 빌딩을 짓는 사업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횡령을 하였고 최종 개발 허가도 나지 않으면서 건설 시행사를 위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았던 이승환은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건설 시행사업에 올인했던 그는 2014년 벌집 삼겹살 사업에 지분 40%를 모두 포기하며 손을 뗐다고 합니다. 벌집 삼겹살 역시 많은 곳에서 미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벌집 삼겹살이라는 상표 역시 김밥 천국 마냥 그대로 쓰는 가게들이 생겨나고 가게마다 퀄리티가 다르게 나오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데다가 돼지 콜레라 사태까지 겪으며 큰 타격을 입었고 가맹점 수는 90여 개로 줄어버렸으며 결국 2016년 본사는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벌집 삼겹살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다음은 망고식스입니다. 망고식스는 강훈이라는 기업인이 만든 브랜드로 신세계그룹 공채 1기로 입사해 스타벅스 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1998년 할리스 커피를 설립해 대박을 쳤던 인물인데요. 당연히 할리스가 외국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한국 기업인 걸 알고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그는 카페베네까지 창업하며 커피왕이라는 별명까지 생기는데요. 홍콩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망고 주스를 사 먹는 모습을 보고 100% 생망고를 국내에 들여오면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훈의 머릿속을 강타했고 하와이 출장에서 사람들이 요거트를 사 먹는 모습을 보고는 요거트 역시 우리나라에서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카페베네를 떠나고는 KH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오픈합니다. 주변에서 망고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우려를 했지만 시장은 늘 새로운 걸 요구한다는 신념으로 오픈했다고도 하는데요. 메뉴도 망고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와 버블티를 함께 파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하였고 맛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스타벅스의 전략과 비슷하게 매장 고급화를 꾀했고 카페베네처럼 연예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 공유, 전도연, 류승범, 공효진 등이 소속되어 있던 노아 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맺었으며 신사의 품격과 상속자들 같은 대박 드라마들의 PPL로 등장하며 인지도를 올려 비슷비슷한 커피 전문점들 사이에서 망고 열풍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국내 매장만 130개를 오픈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식스보틀이라고 하여 당시 유행했던 아이템인 보틀을 판매해 접속자 폭주까지 일어나는 등 큰 인기를 모으는데요. 중국에도 14개의 매장을 열고 미국에도 오픈하는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는 따라하지 말고 선점하라는 책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성공
성공 스토리 강연을 하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성공 전도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망고식스는 폭풍 성장을 했지만 이름부터 망고식스이다 보니 사람들은 주스만 사 먹으러 망고식스를 찾아왔고, 주스만 사 먹다 보니 여름에만 장사가 잘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렇게 장사가 안 되자 매장 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호는 그 돌파구로 해외 사업을 확대했는데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일본 등의 7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해외 사업 확장 때문에 오히려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고, 주씨의 성공을 보고는 주스6 같은 비슷한 저가형 주스 브랜드도 런칭하고, 메가커피 같이 저가형 커피를 파는 커피6까지 런칭하지만 워낙 비슷한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며 장사는 되지 않아 영업 손실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망고6의 매출은 1년에 반토막씩 나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매장 수도 100개 수준으로 급감해 버렸는데요. 게다가 공정위에서 허위 매출 정보를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했다며 제재를 가하고, 장사가 안 되어 현금이 돌지 않다 보니 직원 월급, 공사 대금, 가맹점 보증금에 은행 대출까지 다 연체가 되면서 직원들은 퇴사하고 가맹점엔 원재료 공급을 하지 못해 일부 메뉴는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 와중에 망고6 2.0이라고 하여 아이스크림에 눈꽃빙수까지 파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디센트라는 신규 프랜차이즈까지 런칭을 했지만 시작조차 제대로 못하고 망합니다. 결국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고, 기업 회생 절차까지 신청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2017년 여름 살고 있던 원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망고6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몇몇 가게만 장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총각내 야채 가게입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는 이영석 대표가 트럭 행상으로 시작해 대박을 쳐서 프랜차이즈까지 만든 신화를 썼던 브랜드로 일본의 다이소와 비교되기도 했었는데요. 창업주인 이영석은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는 오징어 행상을 만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과일 고르는 법과 건어물 고르는 법을 배운 뒤 트럭 한 대를 사서 독립하였고, 바나나를 가락시장에서 떼어다 장사를 하는데,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원숭이를 한 마리 사서 원숭이와 함께 바나나를 판매하며 대박이 났고, 이후로도 특이한 마케팅을 많이 하며 승승장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까지 내면서 본인의 경영 철학을 전파했는데, 특히 똥개 마인드 직원은 월급과 휴일을 물어보지만 진돗개 마인드는 몇 년을 배워야 독립해서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똥개와 진돗개 철학이 유명했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때도 급여를 안 받고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여 그렇게는 일 못한다는 대답을 하면 오히려 당신이 돈을 내고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돈도 받고 일도 배우고 싶어 하면 도둑놈 심보 아니냐라고 대답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영석 대표의 성공 스토리는 드라마틱하였고, 실제 드라마와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고, 학교에선 그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숙제를 내는 등 말 그대로 신화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총각내 야채 가게가 성공 신화 뒤엔 쌍욕 따귀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는 가맹점주를 외부 모집하지 않고 본사 직원들 가운데 선발에 가맹점주를 시켜주는 특이한 구조였는데, 자본금이 없는 젊은 직원들이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본사가 내주고 가맹점주가 갚아 나가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사가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2주에 한 번마다 가맹점주 교육을 했는데, 너 똥개야? 진돗개야? 라고 물어보고는 진돗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따귀를 때리고, 똥개 교육이라고 하여 500만원짜리 유료 교육도 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장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여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을 받았고, 점주들 단톡방에 이영석 대표가 이 스쿠터 사줄 사람이라고 스쿠터 사진을 올리면 가맹점주 중 한 명이 사줘야 하는 등 갑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영석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더 강한 조직을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것들이라며 모든 부분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하지만 성공 신화의 아이콘에서 열정페이의 아이콘이 된 그를 더 이상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영석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총각내 야채 가게의 지분은
계속 보유한 채 개명 후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다고 하며 열심히 하던 뮤지컬 공연도 갑질 폭로 이후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며 총각내 야채 가게는 총각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세진 컴퓨터랜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공 신화 스토리라며 밑바닥부터 성공하여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